안녕하세요. 재테크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지산튜브의 팬더입니다. 모두가 부동산으로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지산튜브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뉴스나 유튜브, 글을 읽다 보면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모여서 이야기하다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 대화에 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화에 참여 못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죠. 다양한 분야에서 말을 줄여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유행입니다. 부동산도 예외는 아닙니다. 많은 말들이 줄여서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말들을 줄여서 사용하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다양하게 말을 줄여서 사용하죠. 이제 살짝 어려운 단어들을 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임대임차는 돈을 주고 나의 물건이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빌려주거나 빌려 쓰는 것을 임대임차라고 하고요. 빌려주는 사람을 임대인, 빌려 쓰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임대임차가 빌려주고 빌려 쓰는 거라고 하면 양도, 양수는 돈을 받고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돈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사오는 것을 양도, 양수라고 합니다.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을 당연히 양도인, 양수인이라고 합니다. 임차인, 즉 누군가에게 물건을 빌렸던 사람, 여기서는 부동산이니까 부동산으로 설명드리자면 누군가에게 집을 임차를 한 사람이 제3자에게 다시 임차를 놓는 것을 전대차라고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지만 일부를 전대차할 경우는 임대인의 허가가 굳이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방이 3칸인데 그 중에 한 칸을 누군가에게 전대차를 놓을 때는 임대인의 허가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임대인과 분쟁의 소지가 있고 대항력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 건물은 연면적이 몇만 평이니 저 건물은 연면적이 몇만 평이니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연면적이라는 것은 건물의 각 층의 면적의 합산을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하층이나 주차 공간, 대피 공간, 주민 공동시설은 제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 1층부터 지상 10층 건물이라고 하면 지하 1층, 2층은 연면적에서 제외가 됩니다. 즉 1층부터 10층까지 면적의 합을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대지 면적 대비 건물의 총 면적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용적률이라고 합니다. 용적률은 토지의 용도나 지역, 지구별로 상이합니다. 최소 50%부터 최대 1100%까지 있습니다. 당연히 용적률이 높은 것이 유리하겠죠. 대지 면적 가운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최대 면적을 건폐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대지가 100평인데 건폐율이 60%라고 하면 60평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건폐율도 높으면 좋겠죠.
입체 교차하는 교차로의 경사진 부분을 램프라고 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위아래로 진행되고 있는 이곳이 바로 램프입니다. 램프의 폭이나 최대 하중에 따라서 운행이 가능한 차량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은 입주 전에 램프의 최대 하중과 폭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부동산의 소유와 관리를 표기한 장부를 등기부등본이라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나누어집니다. 표제부는 건물이나 토지에 대해서 표기가 되어 있으며 지번이나 토지의 지목, 면적 등이 표기됩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부분이 표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종 소유주가 누구인지, 중간에 소유주가 누구로 바뀌었는지가 갑구에 표기되게 됩니다. 을구는 소유권에 관련된 이외의 것들이 표기됩니다. 예를 들면 저당권이나 재산권, 지상권 등이 해당됩니다. 대출을 계약기간보다 빨리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대출을 먼저 미리 갚는데 왜 상환 수수료가 발생하지?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은행은 이자로 먹고 사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 돈을 빌려줄 때 걷어들일 수 있는 이자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중간에 먼저 갚아버리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이자의 양이 줄어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발생시켜서 그 손해를 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택의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의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10억짜리 건물인데 LTV가 70이라고 하면 최대 7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투기 과열지구나 투기 지역 같은 경우는 40%가 가능하고요. 생애 최초일 때는 60%까지 가능합니다. 조정지역 대상에는 50%가 가능하고요. 생애 최초는 70%까지 LTV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 상환 능력을 소득에 대비해서 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LTV는 건물의 가치에 따라서 대출 비율이 정해지는 것이고 DTI는 소득에 따라서 대출의 한도가 정해지게 됩니다. 건물의 가치가 아무리 높아도 소득이 많지 않다고 하면 당연히 대출이 적게 되거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체크하셔야 됩니다. DSR은 DTI랑 조금 비슷합니다. 채무자의 총 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DTI와 다른 것은 다른 부채에 이자를 합산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채의 이자뿐만 아니라 원리금까지 합산하여 하기 때문에 더 까다롭습니다. 부동산 등 물건을 취득한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1.1%부터 4.6%까지 취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매매 차익으로 발생한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것을 양도세라고 합니다. 차익의 규모에 따라서 과표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간단한 내용도 있고 좀 깊이 들어가서 살펴봐야 되는 내용들도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 대출이나 등기부등본, 세금 같은 경우는 면밀히 더 살펴봐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다시 하나의 방송으로 만들도록 할게요. 오늘은 부동산 입문자들을 위한 컨텐츠라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부동산으로 행복해진 그날까지 지산튜브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